우리가 중3 때도 최대치수라는 걸 배웠었어. 어떤 것이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라고 돼 있을 때 여기는 최소값이에요 이렇게 했었고, 위로 볼록이에요 라고 한다면 이건 최대값이라고 얘기했었지.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정의역을 주어지는 거지. 정의역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딱 비교해 봅시다. 그럼 구려진 구간 중에서 제일 높은 값을 최대값, 제일 낮은 값을 최소값이라 한다. 만약에 그려진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딱 자르게 되면 이렇게밖에 안 그려지니 여기가 최소값이고 여기를 최대값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번에 배울 내용은 뭐냐면 정의역이 추가적으로 주어질 테이니 그래프상에서 축이라는 것보다 어디 쪽으로 쏠려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셔야 돼. 축에 대해서 정의역 부분이 한쪽으로만 이렇게 핑크색처럼 쏠려 있는지 노란색처럼 다 담고 있는지를 보면서 최대 최소값을 찾는 것이다. 오케이? 자, 이거 보시면 되겠고 유형 6번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대표형이에요. 2차 함수의 최소값과 두 번째 2차 함수의 최대값이 같답니다. 그럼 우선 완전 제곱식으로 왼쪽 거는 2분의 1의 x에 대한 제곱에 4x 플러스 k, 얘는 2분의 1의 x-2에 대한 제곱 k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 2차 함수는 최소값이 이 친구가 되겠고요. 오른쪽 친구는 y는 마이너스 2의 x에 대한 제곱, 요거는 플러스 2x, 요거 3k, 따라서 마이너스 2에 대한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2라고 하시면 되죠. 뭐 얘랑 노란색이랑 같아요. 따라서 정리, k-2는 3k 플러스 2가 돼서 4k는 4다. 뭐 k는 1이다. 뭐 이렇게 풀리는 뭐 그냥 말장난 같은 내용이었어. 첫 번째 거 하나 해결. 이거 완전 제곱식 빠르게 할 수 있니? 뭐 그런 거 묻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다 되셨으면 615번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 615번 한번 읽어봅시다. 2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방정식 fx의 두 실근의 곱이래. x축과 만나는 두 근에 대한 곱입니다. 첫 번째, f1은 2고요. fx의 최대값은 4래. 지금 정의역의 구간이 안 주어졌는데 최대값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여기가 얼마라는 얘기야? 여기가 모르겠다, 4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fx와 마이너스 10과에 마이너스 10이 이쯤에 이렇게 있다 쳐. y는 마이너스 10, 그리고 여기는 x축이라고 잡도록 할게. x축이라 한다면 두 실근의 합은 6이다. 그럼 여기를 뭐라 잡을까? 이거 p1이라 잡고요. 여기 있는 친구를 p2라고 한다면 p1 더하기 p2에 대한 합은 6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여기까지가 힌트. 자, 한번 답 한번 구해볼까요? 근데 선생님 언제나 이 문제를 풀 적에 대략적인 이렇게 상상도 그림을 그리면서 풀었어. 이게 잘 돼 있어야지만 이과총으로서 재능이 있는 거야. 다가 이해가 안 갔어? 다시 한번 해볼게. 방정식 fx 더하기 10은 0이니까 fx만 남겨놓고 10을 넘긴 거야. 그 마이너스 10과의 두 실근 교점, 이 두 교점의 x값들의 합이 6입니다 라는 뜻이야. 실근은 x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한 2분 정도 줄게요.
자, 고개 들어볼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차함수만에 대한 고유한 성질 하나만 보여주도록 할게.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는데 중3 수학 중에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하고 있어야 돼. 자, 이차함수는 항상 축에 대해서 좌우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대칭을 갖고 있어. 대칭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것들은 두 실근에 대한 곱이니까 얘를 알파라 하고 얘를 베타라 할 거야. 그럼 이때 생각할 수 있는 거 뭐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나누기 2는 요 x는 a라고 할 수 있는 꼭지점의 x값이랑 똑같습니다. 중간값이라고 부르죠. 요 녀석은. 그것을 p1 더하기 p2의 나누기 2는 얼마가 될까? 얘도 마찬가지로 a가 되는 거야. 즉 얘와 이 녀석의 가운데 다 동일하더라는 얘기야. 이게 중간값이지. 그래서 P1 더하기 P2가 주어진 이유는 뭐냐면 이 꼭지점의 꼭지를 구하라고 우리가 나왔던 힌트였던 거지. 자, 여기에 대해서의 단서가 뭐냐면 P1 더하기 P2가 6이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3,4를 꼭지점으로 하는 이차함수였다라는 걸 얘기해.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우리는 fx를 만들 적에 최고차항의 개수의 x-3에 대한 제곱 더하기 4라고 또 완전 제곱식 걸로서 세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걸 세팅해 놓고 뭘 해야 돼? 가에 대한 힌트인 f에다가 1은 2라고 돼 있으니까 2는 1을 넣었으니까 4a 더하기 4다. 마이너스 2는 4a이므로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2분의 1이라는 이제 기울기를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에 x에 대한 제곱 6x 플러스 9에 플러스 4가 되는 것이겠죠? 자, 전개해 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한 제곱 3x 마이너스 2분의 9 더하기 4가 되는 거죠. 요 값은 얼마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두근의 곱, 알파와 베타에 대한 두근의 곱은 얘분의 얘다. 얼마다? 1이 된다라는 얘기지. 됐어요? 오케이? 중등 수학에서 필요한 내용들 중에 일부분이 이거 있었어. 자, 이제부터 고등 수학으로 넘어갑니다. 자, 2차 함수가 이번에는 정역 부분이 딱 정해져 있는 거야. 한정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난이도가 떨어져요. 1차항의 개수가 숫자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떨어져요. 자, 우선 최소값을 구하래. fx 최대치에서 언급 있으면 완전 제곱식으로 접근합니다. 자, 이렇게 잡았고 얘를 3에 x-1에 대한 제곱에 자,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려진 이차함수는 여기 가운데가 얼마가 되고 1이 되는 건데 그래프 상황에 대해서 여기가 0이 되겠고 여기가 3이 된단 말이야. 요렇게 그려진단 말이지. 자, 그러면 그려진 이 이차함수의 최대값이 4랍니다. 따라서 여기가 3,4를 지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 자, 그러면 x에다 3 넣었을 때 얘는 4다. 얘는 3 넣었을 때 얘는 4, 3, 12 더하기 k-3이고요. 그러니까 이거 9니까 k는 얼마다? 마이너스 5가 된다라는 사실이지. 이렇게. 그러면 그 fx의 최소값은 누가 돼야 돼? 1을 넣었을 때 값이잖아. 그럼 1을 넣었을 때인 값이니까 마팔이 되겠네. 마팔.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제나 수식으로 푸는 수학은 안 돼요. 선생님처럼 대략적인 이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이거예요. 이거 훈련 꼭 하셔야 돼요. 자, 여기는 넘어가서 621번 하나 상급 문제 있네요. 잠시 한 3분 줘볼게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과연 여기서 필요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림 안 그리면 안 됩니다. 2차 함수는요, 그림을 그리고 위치를 전략을 세워 보셔야 돼요. 현수야, 힌트. 3이 대충 어디 있을까? 뭐 안 나와 있죠, 그쵸? 3이 K보다 클까 작을까? 모르는 상태잖아. 둘 다 조사해봐야 돼. 둘 다 조사해봐야 된다는 뜻이야. 제가 그림을 두 개를 그린 이유가 정역 3의 위치가 어딘지 몰라서 그래. 첫 번째 거는 무엇이냐면 3의 위치가 여기쯤에 있다고 써봅시다. 3. K보다는 3이 더 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밖에 못 그리다 보니까 여기가 15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3의 위치가 여기 있다 쳐봅시다. 그러니까 3보다는 K가 더 크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가기 때문에 이쯤에서 15가 나온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지. 그래서 내가 오늘 오프닝 때도 했었지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서는 1차항의 개수가 문자로 나왔을 때는 축의 위치가 문자이다 보니까 이게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둘 다 고려해 봐야 돼. 둘 다 고려해 보면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K가 3보다 작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3을 집어넣었을 때가 15가 나와야 되는 것이므로 마이너스 9에 6K는 15입니다. 6K는 얼마가 되고 24가 되고 K는 얼마야? 64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말이 안 되겠네. K가 3보다 작은 데에서 4가 나왔으니까 이건 조건에서 성립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K를 집어넣었을 때 15라고 되어 있으니까 K에 대한 제곱이 15다. 그러면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인데 조건 중에서 3보다 커야 되는 것이니까 따라서 K는 얼마다? 루트 15면 된다라는 걸 할 수 있지. 이렇게 찾는 거였어. 알겠지?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림 안 그리면 절대 안 풀려. 난이도가 높을수록 대략적인 그래프를 꼭 그리시면서 가야 됩니다. 자, 이제 유형 8번이야. 이제부터 응용 치환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죠. 습관. 우리만의 습관이야. 습관적으로 뭐가 있냐? 반복되는 문자가 있으면 언제나 이 친구를 치환이라는 걸 통해서 정리해 줍니다.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수학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에서도 항상 치환을 하면 뭐까지 따라와야 되냐? 범위이게. 선생님이 매번 고3 때까지 가르쳤던 친구들은 이 패턴을 항상 입에서 이렇게 계속 가사처럼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도록 계속 언급합니다. 자, 치환을 하면 항상 뭐가 따라온다? 범위가 따라온다. 치환을 해야 된다. 범위가 따라온다. 계속 이게 메들리처럼 나와보셔야 돼. 그러면 이거는 천천히 한번 풀어볼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1번 t라고 불리는 친구는 x에 대한 제곱에 2x 더하기 3이라고 적도록 하죠. 이 i는 x-1에 대한 제곱 더하기 2가 됩니다. 그에 걸맞는 그림을 그리시게 되면 x의 값이 1일 때 2를 찍는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거 좀 그림을 못 그렸다. 다시 할게. 요거는 그림을 이렇게 싹 그리시게 되면 요렇게 x가 1일 때 2를 찍더라는 얘기야. 근데 주어져 있는 정역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니까 축으로부터 2는 조금밖에 마이너스 1은 많이. 요게 x의 범위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자. x 값을 정리해주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t가 나오는 거야. 지금 높낮이 값이 t가 되는 거야. 그래서 최소는 2가 되는 것이고요.
최대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인 1 더하기 2 더하기 3인 6이 되는 거죠. 6. 그래서 2부터서 t는 6이라는 새로운 범위가 등장하는 거야. 그 t를 이용을 해서 두 번째 원래 그래프인 결과물인 y를 구하면 되겠죠. t에 대한 제곱에 2t-4를 구하시게 되면 t-1에 대한 제곱 -5가 되겠고, 이번에는 그래프를 그릴 적에 얘는 얼마야? t가 1일 때 -5가 됩니다. 근데 주어진 그래프는 t를 얼마부터 그릴 수 있어? 2부터밖에 못 그린다는 얘기잖아. 1일부터가 아니라, 그러니까 2부터서 6까지밖에 못 그렸던 거야 라는 얘기지. 이렇게. 그러면 2를 집어넣었을 때 값과 봐야 되겠네. 2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마사 6을 집어넣게 되면 25니까 20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마사와 20을 더해 주시면 된다. 16이었어. 이건 좀 천천히 필기해 볼게요. 항상 습관입니다. 반복된 문자가 있을 때는 치환을 합니다. 치환을 했을 때는 범위가 따라오고요. 그 범위에 따른 새로운 어떤 함수를 그려서 결과물을 도출한다. 이게 이 친구에 대한 문제였어요. 얘는 중급 하나 더 할게. 상급하기 전에. 자, 625번 한번 갈게. 지금 얘가 반복되어 보이는 것이 애매하지만 보입니다. x제곱 더하기 2x라는 것이 보이긴 하겠죠? 근데 선생님은 뭘 치환할까? 그냥 x제곱 더하기 2x를 t로 치환할까? 이거 막 전기해서 해야 되긴 하는데 그러지 뭐. 자, 그럼 첫 번째 t라고 불리는 i를 x에 대한 제곱 더하기 2x라고 합시다. 그 친구는 x에 플러스 1에 대한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시게 되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고, 실질적으로서 정역은 0부터서 1이기 때문에 0부터 1까지만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0을 넣었을 때 값은 얘는 0입니다. 1을 넣었을 때 값은 3이죠. 3. 그래서 t라고 불리는 친구가 0에서부터 3까지 존재했던 거야. 이렇게. 자, 넘버 2.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면 y는 t 플러스 1, 오른쪽은 t 더하기 3, 다음에 더하기 4t, 전개 t에 대한 제곱 8t 플러스 3으로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요 i를 완전 제곱식을 해주게 되면 t 플러스 4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13이 되겠고요. 16에서 3을 뺐으니까 그래프상에서 보시게 되면 이 친구는 마사일 때 마이너스 1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주어져 있는 친구는 0부터서 3이잖아. 그러니까 0부터서 그래프는 3까지만 그려주면 돼. 여기 3까지, 여기까지만 그려주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해서 자, 0을 집어넣었을 때는 얼마가 나온다? 3이고요. 0을 집어넣었을 때 얘는 0,3을 지나가고, 자, 3을 집어넣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 3을 집어넣었을 때는 77에 49, 49 빼기 13이니까 36이 되겠네요. 36을 나타낸다. 따라서 두 개에 대한 결과물을 빼주시면 36 빼기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거 한번 연습해봤어요. 오케이? (26번) 할 수 있을까? 이거? 절대값. 현서 절대값 이거 해결하는 거 알아? 요거 x의 제곱 절대값 x 이거 그림 그릴 줄 알아? 이것도 설명해 줄까? 기억 안 나? 레아는 이거 절대값 그래프 기억나? 힌트를 주자면 절대값 때문에 x가 0보다 작다의 그림만 그리고 x가 0보다 크다라고 한 다음에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따가 요거에 대해서 바로 직관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 또 하나 알려줄게. 우선 이거 연구 한번 해보세요.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자, 지금 시작해봐. 이거
물 한 잔 먹어야지. 할로 유진 씨. 자, 문제를 푸는 거는 금방 푸는데 우선은 절대값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정석대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우선적으로 보면 절대값 x가 이렇게 모나게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양수일 때 이 친구가 음수일 때로 나누는 거야. 근데 얘가 0이니까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클 때로 나누는 거지. 자, 0보다 작으면은 여기 앞에 부호를 빼기를 해주시고요. 0보다 크면 그냥 써주시면 돼. 그래서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하고 얘도 각각들이 완전 제곱식을 해. 문제는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리면 그리되 0보다 작다에 대해서밖에 그림을 못 그린다고. 그래서 꼭지점이 2분의 1이 있고 요렇게 그림이 생겼으면 음수 쪽밖에 못 그린다는 얘기지. 얘는 반대로 꼭지점이 왼쪽에 있는데 양수 쪽밖에 못 그리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해당되는 구간을 그리다 보면 얘는 곡선처럼 생기지 않고 삐쭉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중간에 잘려버린 녀석이거든요.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도 표현을 하느냐? 이 친구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양수에 대해서 x가 마이너스 x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그거를 대칭이동, y축 대칭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x가 양수 쪽에 해당되는 그래프를 그리고 얘를 y축 대칭이동하는 그래프를 그리시면 그냥 완성이 바로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구간에 따라서 다 나눠서 풀지 않고 절대값이 있을 때는 그냥 y축 대칭 그래프야 라고 합니다. 왜냐? 여기는 참고로 x에 대한 제곱은 절대값의 x랑 동일하기 때문에 얘는 솔직히 말해서 fx는 절대값의 x, 절대값의 x 마이너스 1이랑 똑같이 봐도 돼요. 그래서 x가 양수일 때는 그냥 그리시고 x가 음수일 때는 빼기를 붙여서 그린다. 뭐 이렇게 보셔도 돼. 알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는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최저거든요.
t로 치환한 다음에 그것을 마이너스 1부터서만 그림을 쫙 그리면 되는 것이니까 2라는 최소값이 나와요. 이게 절대값만 좀 그런 것이지 문제풀이 과정은 오히려 더 위에 있는 625번이 좀 더 셌어요. 자, 넘어가도 돼요? 오케이? 필기할 거 있으면 해주시고 유형 9 그 다음에 유형 9 그 유형 9는 얘는 조금 독특합니다. 요거는 각각에 있는 식이 x도 2차로 되어 있고요 y도 2차로 되어 있을 때는 요거를 이런 꼴로서 만들어줍니다. 완전제곱식, 완전제곱식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때 최소값은 누구냐면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됐을 때 최소값이라고 부르죠. 제곱수는 절대로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0 되는 게 그나마 제일 나아. 그래서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준다. 자, 이제 풀이 과정은 간단하게 보여줄게요. 자, 2의 x에 대한 제곱 2x y 더하기 3에 대한 제곱에 16 빼기 9다. 이렇게. 다음 줄에 2의 x-1에 대한 제곱 y 더하기 3에 대한 제곱 더하기 7의 마이너스 2다. 고로 최소값은 얼마예요? 5.5.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있는 것들은요. 자, 상급 하나 도와줄게요. 자, 630번. 630번. 반복되는 것도 보이고, 허허,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완전제곱식도 해결이 되나? 1단계 x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x를 t라고 한다면 그 친구는 그래서 to 어쩌란 얘기지? 이건 실수구나. 다르게 접근해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해 볼게. 제곱 2차 y. y에 관해서 2차 함수를 보도록 할까? 얘는? 아닌 것 같아. 자, 이거 완전제곱식으로 보는데 얘도 완전제곱식이 볼까요? 응? 얘 이렇게 보는 것이구나. 자, x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x를 t라고 합시다. t에 대한 제곱 2ty에 이거를 y에 대한 제곱 8y 더하기 k라고 잡아. 2y에 대한 제곱이었던 것을 바꿔서 요것은 t-y에 대한 제곱과 그 다음 친구는 y-4에 대한 제곱 k-16이라고 잡을 수 있겠지. 제곱수들은 그냥 0 되는 게 제일 나으니까 요것이 0이 되고 요것이 0 됐을 때 이 친구에 대한 값이 5다라고 잡으시면 돼. 그래서 k는 21로 할 수 있다. 콜. 뭐 말인 거 했더니 x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저거 자체를 다 완전제곱식 걸로 잡게 된 거야. 오케이, 좀 익숙하지는 않으니까 한번 좀 보면서 좀 흉내내 보시기 바라고요. 자, 630번 필기 했어요? 여기까지 또 영상 끊을게. 잠깐 유형 9번까지 한번 다 메꿔보시기 바래요.